10월 31일 목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발의 계획도 밝히지 않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향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88 골프장 매각대금과 골프장 이용료 수익을 중복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8년 수립된 88 골프장 매각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골프장을 매각한다면서 정작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보훈부는 지난해 매각을 철회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인 배추 가격에 올해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배추 공급 확대와 가격 할인 지원책을 펼치고 가을 배추가 출하되면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지만 배추 소매 가격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김장 비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기대가 큽니다. 타 업권보다 수익률이 높아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증권사별로 수익률 차이가 커서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조성은입니다. 저희 뉴스토마토가 오늘 명태균 씨가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찾아가서 사측의 브리핑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후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과 대통령 보부의 측근인 황종우 행정관의 인사 전횡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민간인의 국정 개입과 인사 전횡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게이트로 2달째 전국이 흔들리고 있지만 유력 정치인들은 대응을 못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통해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나 나오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뉴스리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발의 계획도 밝히지 않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향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 소식, 박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김 여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 대표는 최근 제기된 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겨냥해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견문 낭독이 끝나고 이어진 한 대표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김 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대표는 앞으로 김 여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한 대표는 이후 김건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발의 계획도 밝히지 않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당내 논란에도 결국 관철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88 골프장 매각대금과 골프장 이용료 수익을 중복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8년 수립된 88 골프장 매각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골프장을 매각한다면서 정작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보훈부는 지난해 매각을 철회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88 골프장 매각 대금으로 1,3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8 골프장은 2008년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이 결정됐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문제는 매각 대금을 수입으로 잡으면서 골프장 이용료 수입 246억 1천만 원도 세입으로 중복 계상한 점입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매각을 철회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8 컨트리클럽 보훈 상징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는 88년 개장 이후부터 2042년까지 54년간 수익은 1조 원으로 매각 순간부터 기획재정부는 캐시카우를 잃게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오기영 의원은 보훈부가 88 골프장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데다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매각 타당성을 재검토했다며 행정 낭비를 초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인 배추 가격에 올해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배추 공급 확대와 가격 할인 지원책을 펼치고 가을 배추가 출하되면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지만 배추 소매 가격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김장 비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여전히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배추 가격에 올해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배추 도매 가격이 3,000원대로 내려왔다면서 조만간 소매 가격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배추 공급 확대와 할인책 등을 골자로 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정작 배추 소매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29일 기준 배추 소매 가격은 포기당 6,627원입니다. 1년 전 대비 약 30%, 평년 대비 35% 높은 수치입니다. 신선식품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김장철을 맞이해서 그 주재료인 배추뿐만 아니라 부재료들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김장을 담그기를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장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주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1기 신도시 내 영구 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후속 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구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민들의 이주 방안 실효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구 임대주택을 활용한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은 일반 주택보다 영구 임대주택 재건축 추진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기 신도시 내 영구 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4,000가구 규모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는 매년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2027년부터 해마다 2만에서 3만 가구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구 임대주택을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이유는 입지 때문입니다. 신도시를 만들 때, 아파트를 깔 때 민간 기업에 분양하는 토지가 있고 공공이 쥐고 들어가는 토지가 있는데 쥐고 들어가는 쪽에서 임대아파트를 만드니까 임대아파트 위치가 되게 좋아요. 단순히 입지만을 이유로 영구 임대주택을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민을 향한 양질의 대체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이 신도시 정비사업 자체에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도 영구 임대주택을 활용한 이주 대책은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주단지를 꼭 마련해놔야지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옮겨갈 곳 걱정하고 정책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우린 알아서 이주할 거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주 수요는 역대 국내 주택정비사업에서 겪어보지 못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세밀한 대책 수립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산정책처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중장기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이주 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 SK그룹의 최고 경영자 세미나가 오는 31일부터 4일간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열립니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리밸런싱을 이끈 최창원 SK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추진 과제를 중점 논의합니다. 보도에 이뮤진 기자입니다. SK의 최고 경영자 세미나가 오는 31일부터 4일간 경기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열립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추진 과제를 중점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사업 운영 개선과 SK그룹의 경영 체계인 SKMS, 수펙스 추구 문화 등의 실행 성과를 점검합니다. SK는 지난해 말 수펙스 수장으로 최창원 의장이 부임한 후 선제적으로 리밸런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SK는 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등을 추진했습니다. CEO 세미나는 SK그룹의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현대차그룹이 3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전기차 캐즘과 함께 완성차 판매가 줄면서 부품 계열사들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등 부품 계열사들이 현대차그룹에 공급하는 부품 비중이 70에서 80%에 달하는 만큼 공급처 확보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판매가 줄며 부품사도 부진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101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기아는 76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3.2%, 1.9% 감소한 수치입니다. 판매 대수가 감소하며 부품 계열사들은 낙수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의 모빌리티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품 계열사들이 현대차그룹에 납품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데요. 때문에 부품 계열사들이 현대차그룹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아이폰으로 통화 녹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한층 진화한 음성비서 시리를 통해 이메일을 손쉽게 찾고 이미지 검색도 가능해지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현지 시간 28일 자사 AI 시스템인 인텔리전스를 포함한 OS 18.2를 배포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세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통화 녹음을 아이폰 일부 시리즈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층 진화한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28일 자사 AI 시스템인 인텔리전스를 포함한 운영체제 OS 18.1을 배포하고 이 기능이 탑재되는 아이패드, 맥용 소프트웨어 버전도 출시했습니다. 인텔리전스 일부 기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통화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녹음되기 전 발신자, 수신자 모두에게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라는 안내가 자동으로 고지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화를 받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기능 면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이 밖에 AI가 이메일 기능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수많은 이메일 중 시급한 내용부터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찾고 싶은 이미지도 찾아줍니다. 글쓰기와 관련해 제작성 기능도 눈길을 끕니다. 전문적으로 친근하게 등 사용자가 선택한 스타일과 상황에 적합하게끔 어조를 조정해 다시 작성해 줍니다.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아이폰 16 전 시리즈 기종,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인 A17 프로와 M1 칩 이후의 버전을 탑재한 아이패드 등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애플은 오는 12월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변화된 소비 패턴이 물가와 고용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물가는 낮춘 반면 고용은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된 온라인 소비가 물가에는 긍정적,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소비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될 경우 상품 물가는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통 단계가 축소돼 매장 유지 비용과 인건비가 줄면서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년간 평균 일자리는 3만 4천 개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숙박 음식점업으로 2만 3천 명 감소했고 도소매업에서 1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운수 창고업에서는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노동시장에서 업종 간 고용 조정을 촉발하는 만큼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양입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기대가 큽니다. 타 업권보다 수익률이 높아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증권사별로 수익률 차이가 커서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리금 보장 유형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곳은 KB증권이었습니다. 반면 유한타증권과 IM증권은 확정급여형의 성과가 저조한데요. 확정기여형은 삼성증권이, 개인형 퇴직연금은 유한타증권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신대성 기자입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기대가 큽니다. 타 업권보다 수익률이 높아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수익률 차이가 커서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원리금 보장 유형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곳은 KB증권이었습니다. 반면 유한타증권과 IM증권은 확정급여형의 성과가 저조합니다. 3분기 기준 1년간 DB형 수익률은 대다수 4%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한타증권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3%대를 기록했습니다. 5년, 10년 장기 수익률도 업계 내에서 유일하게 1%대입니다. DC형에서도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유한타증권은 3% 중후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기 수익률도 삼성증권은 5년 2.08%, 10년 1.98%로 가장 저조합니다. 심지어 IRP 10년 수익률은 삼성증권과 유한타증권이 1.5%를 기록해 가입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증권사들은 가입자들의 상품 선택과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 차이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고 해명합니다. 가입하신 고객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상품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좀 왔다 갔다 거리긴 하거든요.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리스크를 감수한 신상품을 선보이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시장의 빠른 성장에도 출혈 경쟁 등 소거리가 늘면서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모습인데요. 액티브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산운용업계의 상황을 신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공모펀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ETF가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63%에서 지난달 말 7.53%까지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고민이 깊은데요. 상품이 엇비슷한 데다가 ETF의 보수는 일반 펀드들에 비해 낮아 출혈 경쟁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입니다. 업계는 액티브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상품도 선보였습니다. 한국투자자산운용은 지난해 손익차등형 공모펀드를 출시해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 상품은 손실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8월 내놓은 한투 글로벌 신성장 펀드는 설정 이후 16.6%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운용 1년여 만에 목표 수익률 20%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용사들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해결 과제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택배 서비스 경쟁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점유율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CU는 최근 집 앞까지 찾아가는 방문 택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편의점을 찾아가 택배를 맡겨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택배기사가 발송지를 방문해 택배를 수령하는 서비스인데요. 고객이 택배 수거일을 정할 수도 있고 오전 6시 이전에 접수하면 당일 수거도 가능합니다. 이지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편의점 업계가 택배 서비스 경쟁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점유율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CU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집 앞까지 찾아가는 방문 택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편의점을 찾아가 택배를 맡게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택배 기사가 발송지를 방문해 택배를 수령하는 서비스인데요. 또 다른 편의점사인 GS25는 반값 택배의 QR코드 접수 기능과 받는 사람이 직접 배송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고, 세븐일레븐은 중고나라 연동 택배 서비스를 론칭한 바 있습니다. 편의점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직접 배달 서비스가 새로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는 이용 편리성과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관련 기능을 도입해 경쟁사와 격차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우입니다. 교원웰스의 식물 재배기 사업이 순항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원웰스의 올해 1에서 9월까지의 식물 재배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는데요. 특히 꽃 재배에 특화한 식물 재배기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채소와 꽃 재배 특화 식물 재배기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변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원웰스의 식물 재배기 사업이 순항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꽃 재배에 특화한 식물 재배기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교원웰스의 올해 1월에서 9월 식물 재배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습니다. 특히 식물 재배기와 꽃모종 정기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상품인 플로릴의 판매량이 올해 식물 재배기 전체 판매량의 73%를 차지하며 주력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교원웰스는 다음 달 플로린의 브랜드명을 웰스팜 플라워로 변경합니다. 기존 식물 재배기인 웰스팜과의 통일성을 갖추고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교원웰스는 웰스팜과 웰스팜 플라워를 통해 채소와 꽃 재배기를 구분해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넥슨이 미디어데이 넥슨온에서 기업적, 사회적 가치와 지식, 재산권 등 3대 가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욱 넥슨 코리아 공동대표는 넥슨이 지난 30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넥슨이 미디어데이 넥스트온에서 기업적, 사회적 가치와 지식재산권 등 3대 가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욱 넥슨 코리아 공동대표는 넥슨이 지난 30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창의성이 향하는 목표는 새로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잘해온 것들을 앞으로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창의적인 공격들은 필요합니다. 넥슨만이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발판 삼아 지금보다 더욱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넥슨은 바람의 나라 2와 야생의 땅 듀랑고 기반 MMORPG 등을 개발하며 정통 IP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던전 앤 파이터가 배경인 퍼스트 버서커, 카잔 등 신작 5편을 G스타에 출품해 세계 게임 시장의 선두주자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사들은 위법 행위에 두려움이 없다. 검사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된다 해도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검사의 몫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권 남용 문제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수사도 기소도 안 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6년 전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재킷을 반납했는지, 반납했다면 반납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밝혀내기 위한 포렌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검사들의 전횡을 이대로 두고 봐도 괜찮을까요? 10월의 마지막 날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출근길에 나설 때면 날이 깜깜해서 낮이 부쩍 짧아졌다는 게 체감이 되는데요. 쌀쌀하다는 표현 대신에 춥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만큼 아침 공기도 차갑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가 되면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마지막 가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아이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